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파리 부동산 대책이 실시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한 달 전에 투기 지역 혹은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 열기가 급속하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가 추가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 곳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일반 도로화한다고 밝힌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인천이 전 구간을 동시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1월에 착공에 들어가고요. 2024년까지 총 4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이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폴 사이먼의 코다크롬 띄워드리면서 2017년 9월 6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파리 부동산 대책 직후에 과열됐던 지역의 주택가격 그리고 투기 수요가 줄어든 것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 과열지구가 아닌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또 투기 수요가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에 밝힌 대로 추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확대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그 두 군데인데요. 이 지역에 연관된 분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초강력 규제라고 불렸던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정부 의도대로 시장이 좀 침착하게 안정세를 되찾았나요? 그 서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책 이후에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국 주택 가격이 지금 대부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책 직전에 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한 0.3% 정도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책 후에는 이제 소폭 하락세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이제 주간 아파트 가격이 0.3에서 0.4%로 이제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수도권에서 이제 굉장히 몰리면서 이제 파리 대책 이후에 집값 안정과 맞물리면서 이제 전국의 전월세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세에 있다고 정부는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월세 변동률을 국토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 전국이 마이너스 0.3%, 그다음에 수도권이 0.2%, 그다음에 서울이 0.0% 이 정도 상승한 걸 보면 실제 이제 전월세 가격이 굉장히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됐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최근에 이 아파트값이나 전월세 가격이 좀 안정됐다고 보여지는 게 아무래도 파리 대책 영향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달 정도 성적을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정부 의도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그 와중에 이제 빈틈이 생겨서 어제 9.5 후속 대책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성남 분당구 그리고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이렇게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것들이 제한이 되는 거죠? 우선 이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LTV, DTI가 40% 적용되면서 기존에 이제 50% 받던 거에 비해서 좀 더 이제 낮은 수준으로 받게 되고 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면서 이제 실제 재건축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쉽게 집을 사고 팔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밖에도 뭐 분양권 전매 제한 이게 가장 강력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이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또 분양권을 매입하려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떤 분양권의 전매 혹은 매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도 이 두 지역이 기존의 투기과열지구랑 이제 마찬가지 똑같은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괄 40%로 이제 강화가 됐는데, 네네. 이 두 지역이 왜 문제가 돼서 정부가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까? 사실 이게 분당구 수성구가 8.2 대책 이후에도 높은 아파트값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이야기인데, 예. 실제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8.2 대책 이후에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했기 때문에 높은 상승세다. 그래서 주변 지역까지 이제 과열이 확산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투기 수요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아파트 값이 폭등할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 실제 가격 상승이 0.3% 내외라는 거는 1억 원 아파트 혹은 이제 분당구에 있는 5억 원, 6억 원 되는 아파트에 고려했을 때 어떤 가격 상승률을 놓고 보자면 큰 상승률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이제 지금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어느 정도 보합세 혹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대구, 수성구,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주의 깊게 보는 지역, 특히 이제 수요자들이 많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상승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미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률 수치를 보니까 분당이 2.1% 그리고 수성구가 1.41%로 1, 2위를 차지하긴 했습니다만은 기존에 그 정부가 서울 25개구 그리고 세종 이런 지역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과는 무게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예, 실제로 2.2% 올랐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층 아파트가 기존에 팔렸던 가격과 지금 현재 기준층 아파트가 팔린 가격이 이제 상한가, 하한가로 요새 시세로 보면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층 아파트가 팔리고 그 다음 달에 고층 아파트가 팔렸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2.2%보다 가격 상승이 더 높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 2.2%가 크게 상승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조금 선제 대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미리 조치를 취할 줄 몰랐던 이 지역에 분양권 가진 분들이나 투자 계획했던 분들은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이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뭘 좀 유념해야 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금융 전략인데요. 이게 지금 LTV, DTI 부분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지금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9호 대책이 나오기 전에 분양권을 매입하려던 분들이 생각했던 자금보다 좀 더 본인의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출을 더욱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융 전략을 일단 다시 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본인 자금 비율이 조금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분양권 매입이나 지금 기존 아파트 매입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관련 공인중개사라든지 부동산 분위기를 보니까 서울과 같이 눈치 싸움이 심해질 것이고 매매가 당분간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시던데,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지금 이사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보합세로 돌아설까요? 아무래도 매매 수요는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양도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양도세 그 실거주 여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이제 사는 사람도 쉽지 않고, 또 파는 사람도 쉽지 않고,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본인 자금 부담률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분당이라든지 혹은 성남시 같이 좀 어느 정도 그 중산층 이상이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입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제 매매 수요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제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곳에서 집을 살려던 어떤 내 집 마련 수요가 결국에는 이제 전세라든지 전월세 쪽 수요로 돌아서던가, 아니면 이 지역이 아닌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주택들로 옮겨가면서 이쪽의 어떤 거래가 조금 줄어드는 어떤 양상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어제 또 나온 추가 후속 대책에 대해서 부동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351 끝자리 쓰시는 분이 일산에 집이 한 채 있고요. 서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을 매입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뉴스 보니까 분당 다음은 일산과 평촌이라고들 하더군요. 만약 그게 사실이 된다면은 한두 달 안에 추가로 지정이 될 수도 있을까요?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하는지 조급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다른 쪽이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 이런 고민도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실제 지금 정부에서 지정한 것들을 보면 이제 인천 연수구 부평구, 그다음에 안양, 마랑구, 성남 수정구, 고양 일산 동구 서구 뭐 이렇게 부산까지 지정을 해놓고 있고 예. 이곳들이 이제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라가거나 이제 거래 동향이 좀 이상 징후가 있었을 때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공개한 거죠 이번에. 네. 근데 결국 이걸 보면 이제 일산이라든지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일기 신도시들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고 이곳들은 지금 굉장히 어떤 실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예. 특히 앞서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제 GTX 하면서 이제 고양 일산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안양 쪽에 있는 그 일기 신도시들의 어떤 가치가 좀 더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치가 더 높아지면서 실제 이제 서울과 경기도의 몇몇 지역들이 투기가구로 지정되면서 이쪽으로 풍선 효과로 좀 실수요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이런 지역들을 지금 보고 있는 혹은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이 좀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주택을 매매하려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급하신 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도권 특히 이제 인기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문제지 결국에는 가격이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날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지금 분당이라든지 대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가격이 한 달 동안 2.2% 정도, 그러니까 약 2% 수준 정도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들을 보면 예. 실제 지금 거래만 조금 더 일어나더라도 이들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들이 많은 지역이고 거래량이 많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하셔야 되는데 서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고양 일산으로 선택하셔서 장기적인 어떤 내 집 마련 수요로 끌고 갈 것들을 고려해서 예. 주택 매매를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단순히 집중 모니터링 지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 투기 지역 이렇게 봤을 때 집중 모니터링 지역이라는 단계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쪽에 뭐 단기적으로나 시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건가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실제 서울이 지금 묻고 나니 일기 신도시 주변으로 지금 가격이 소폭이라도 상승을 한 거고 그중에서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분당구다 보니까 분당구의 어떤 지역들이 소폭 상승했거든요. 예. 이제 과거에도 보면 실제 노무현 정부 때 한 17개의 어떤 정책들이 나왔지만 결국 강남권으로 묶고 나서 강북권이나 일기 신도시들의 가격들이 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 지역을 전반적으로 묶기 위해서 이제 양도세 중과라든지 8.15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놨던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놨고 또 특히 DTI 같은 어떤 대출 규제까지 포함해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아예 거래 자체를 막아버렸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분명히 지금 앞으로의 어떤 실수요들, 특히 수요들이 많이 집중된 지역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가을 이사철이 되면 이들 지역들 같은 경우에 또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같이 정부가 이제 규제적으로 어떤 정책 방향을 돌아선 상황에서는 조금 더 조심하게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어떤 내 집 마련을 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게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할 텐데, 그리고 이번에 2015년 4월 이후에 적용된 적이 없는 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이제 부활하는 라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주택 가격이 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중에서 이제 고분양가 논란이 되는 지역들의 어떤 시장 분양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분양가는 어느 정도 정부가 상한제를 두고 더 이상 높아지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 어떤 정책 제도라고 보여지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하는 지역들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어떤 민간이나 혹은 이제 아파트를 짓는 어떤 시공사의 마음대로 짓는 시행사나 시공사의 마음대로 분양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어느 정도 해당 지자체가 일정의 데드라인, 그러니까 한계점을 두고 그 이상 이제 분양가를 높게 받지 않도록 이제 막아놓는 어떤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분양가 부분, 특히 분양시장의 어떤 불안 중에서 이제 분양가의 어떤 상승력이 많이 높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민간 택지까지 이제 이번 정책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최근 12개월간의 어떤 해당 지역 중에서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분양이 있던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 또는 국민주택 이하의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 혹은 이제 3개월간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한 경우, 이 중에서 어느 정도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보면 수도권이나 혹은 다른 지역, 그러니까 아까 모니터링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평균 청약 경쟁률 5대1이 넘는 상황이 있고, 또 주택 거래량도 지난 3개월간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또 지금 가을 이사철이 다가온 시점에서 이들 지역들에는 또 주택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정도 사실은 이제 지금 모니터링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지정되지 않은 어떤 경남과 지방에 있는 유력 중소도시들 같은 경우에도 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일각에서는 서울은 특히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되다 보니까 뭐 사업성 악화가 되고 거래가 위축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반대쪽에서는 전세가가 폭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거 포함해서 이렇게 규제만 하는 것이 결국 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수요 억제 그리고 공급 부족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짧게 끝으로 좀 듣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이제 참여정부 시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들어서고 나서 참여정부 시절을 그대로 가지고 규제를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매매 거래는 굉장히 위축되면서 가격은 떨어졌고, 반면에 전세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규제에 집중됐던 강남권 지역이 아닌 비강남권 지역 중에서 이제 서울의 어떤 강북권 지역이라든지 규제가 좀 덜했던 경기권 신도시 지역들이 많이 급등을 했고, 또 이러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했던 건 사실인데, 이러면서 생겨났던 말이 이제 갭 투자, 그리고 반대로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던 경우에 깡통주택이나 깡통전세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개념으로 생겨났거든요. 새로운 개념으로 생겨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이제 규제로 매매 시장을 너무 작게 매매값이 떨어지게 되고, 매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대출 비중이 높은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어떤 깡통주택이나 혹은 땅성 전세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위험 요소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매매로 하려던 사람들이 다시 전월세로 돌아서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서울에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울의 어떤 주택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지면서 다시 이제 중소형 주택, 특히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강북권에 있는 중소형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들이 다시 급등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런 세입자들의 어떤 그런 나타날 수 있는 깡통전세, 깡통주택의 어떤 부작용도 같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642번님이 부동산은 생물이기 때문에 규제와 재건축, 재개발 등을 신중해야 하고 거래 절벽, 가격 폭등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우리가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이 제대로 좀 시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얼투데이의 장재현 리서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만만치가 않네. 네, 장미여관의 서울살이 듣고 2부에서 뵙죠. 이래 벌어갖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서울시 그리고 경기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 이어갑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짚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특별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시민소통관실의 이효정 자원순환과군요. 자원순환과의 최홍식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청 자원순환과장 최홍식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대 업사이클 문화공간 서울 새활용 플라자가 개관했다고 하는데 재활용이 아니라 새활용입니다. 이거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새활용이라는 말뜻이 생소하실 텐데요. 예. 새활용이란 용어는 영어로 업사이클의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리고 서울 그 새활용 플라자라는 그 이름은 작년에 시민 공모를 통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예. 그 새활용은 버려지는 물건을 단순하게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원래 가치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으로 한번 만들어진 원료가 그 사용기회를 연장하는 아주 의미가 큰 자원순환입니다. 그 서울 새활용 플라자는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직은 시민들께서 생소한 새활용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고 경험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새활용 교육, 전시,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어제 개관하였습니다. 예. 재활용을 넘어서서 더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 새활용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새활용은 단순 재사용, 재활용이 아니라 버려지는 물건을 활용해서 더 가치 높은 제품이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활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천과 가죽 조각, 폐자전거 부품, 유리병 등 우리가 버리는 물건들이 새활용 작가들의 상상력을 통해서 가치 높은 새 제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폐자전거 부품은 독특한 화분이나 시계로, 또 수명을 다한 소방 호스나 우산은 멋진 가방이나 지갑으로, 이렇게 본래의 모습, 기능과는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냥 버리면 쓰레기일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어떤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다시 활용을 하는 건데요. 서울 새활용 플라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서울 새활용 플라자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그 새로 진 건물입니다. 그 새활용의 소재, 전시, 판매, 교육, 생산 등 모든 분야의 새활용 관련 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중고 물품을 재분류하고 가공해서 다시 판매하는 재사용 작업장이 있고요. 그리고 소재은행이 있습니다. 그 소재은행은 버려진 물건 중에서 활용 가능한 소재들을 선별 보관하고 그곳에서 직접 소비자들이 소재를 구입하실 수도 있고요. 예. 또 수요자하고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층과 2층에는 국내의 유명한 새활용 작가들의 작품을 보시고 또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는 전시실과 새활용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3층과 4층에는 새활용 업사이클 기업하고 예비 창업자, 연구소 이런 32개 새활용 스튜디오에서 제품 생산, 소재 개발, 시민 체험 교육 등 작가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주변에 그 있는 야외 공간에서도 각종 새활용 장터, 그 작품과 상품 전시, 판매,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매주말 운영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새활용 이벤트로 서울 새활용 플라자를 방문하시는 시민들이 색다른 경험과 문화를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층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셨는데요. 이 새활용 플라자에서 또 아까 주마다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예, 그 어린이, 시민, 예비 창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새활용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새활용을 놀이로 재미있게 체험하고 또 멋진 새활용 작품도 함께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또 현장 학습 기회도 주어지는데요.
그 인근에 어제 함께 개관한 서울 하수도 과학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우리가 버린 물이 어떻게 맑은 물로 정화되는지 하고 그동안 서울의 하수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투어를 통해서 서울시의 자원순환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서울 새활용 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 특별 전시회로 지금 1층 전시실에서 12월 10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예. 또 지구를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일상 속에서 쉽게 버려지는 자원들이 재활용 제품화되는 과정을 체험하고 또 우리 일상에서 재활용 참여와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전시회는 세계적 재활용 작가인 네덜란드 피트 하이니크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고요. 입주업체들의 작품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번 주말에는 친환경 먹거리와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양평 문오리 리버마켓 그리고 전북 장수군 장수 모의장 팜파티 인디밴드 공연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서울 새활용 플라자 아무래도 뭐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홈페이지도 있죠. 홈페이지를 또 서울 새활용 플라자 홈페이지 검색해서 관련 정보 얻으시고 어제 새로 열린 새활용 플라자에 많은 분들 뭐 가서 또 구경하시고 참여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원순환과 최홍식 과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고 있죠. 취재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지자체가 시행하는 관급공사는 수익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과정에서 또 비리도 많은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비리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요? 네, 경기도가 최근 도내 양평과 용인, 화성, 성남시 등 그 8개 시에 대해서 그 관급공사 비리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그 1,300여 건의 계약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예. 전체 액수가 165억 원에 이르는데요. 그 자격이 안 되는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하거나 또 그 특정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서 사업을 쪼개서 계약하는 사례가 많았고요. 관련 공무원들의 그 비리나 업무 태만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예. 예를 들면 성남시의 경우에 지난해 2억 6천만 원짜리 주민센터 증축 공사를 하면서 그 전기 소방공사 등 모두 45가지에 이르는 계약을 무등록 업체와 그 계약을 했고요. 평택시는 지난해 그 1억 3천만 원짜리 가로수 공사를 하면서 그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공사비를 2천만 원 이하로 쪼개서 7개 업체와 그 수의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공사 담당 공무원들의 비리나 업무 소홀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천시에서는 주민센터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 업체가 공사비를 3배나 부풀려 청구했는데 또 그냥 집행했습니다. 아하. 10만 원짜리 환풍기를 110만 원으로 부풀리는 등 그런 수법이 있었는데요. 예. 이 때문에 그 약 1,00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양평군에서는 그 강변공원에 심은 나무가 문제였는데요. 지름 12cm 크기의 은행나무 170그루를 심어야 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었는데, 지름 6 내지 7cm 크기로 140그루만 심었는데도 그냥 준공 처리됐습니다. 역시 그 80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됐는데요. 이번에 그 감사를 실시한 지역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8개에 불과해서 그 나머지 23개 시군에서도 이 같은 광역공사 계약 비리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 문제는 그 공무원 징계인데요. 이번 적발 건수가 1,300건인데 징계 공무원은 불과 10명이고 또 그 처벌 수준도 경징계로 솜방망이에 그쳐서 이런 그 비리를 근절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 세금 세어나가는 부분을 다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의 근로청년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요? 네, 최근 경기도의 상임위의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예산 205억 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청년연금과 청년 마이스터 통장, 또 청년 복지 포인트 등 3가지입니다. 모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들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예. 의원들은 이 사업이 남경필 지사의 내년 도지사 선거를 위해서 졸속으로 기획된 사업이고 또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경기도는 많은 청년과 중소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효과와 실효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의원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의원들은 특히 경기도가 지난해 성남시의 청년복지 정책에 대해서 대부분에 제소한 뒤에 취하하지 않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남은 안 되고 자기는 하겠다고 우기는 모양이라는 그런 반응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용인시 인구가 10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도 끝으로 들어볼까요? 네, 경기도 용인시 인구가 지난 1일자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1996년 시로 승격한 지 불과 21년 만인데요. 100만 명을 넘어 대도시로 된 게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수원, 창원, 고양에 의해서 4번째고 광역시까지 포함하면 11번째입니다. 예.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수지구와 기흥구 등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속속들으면서 인구가 급증했는데요. 용인시는 이번 인구 100만 돌파를 계기로 행정조직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동서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 경기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항모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트레인의 Play That Song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